안녕하세요. 진보 매체를 후원하는 개념 있는 밴드 모비딕 보컬 이시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8월 초에 선보일 모비딕 3집 앨범에 들어있는 통일의 노래 화해입니다. 현재 굿펀딩.net에서 모비딕 3집 후원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비딕 새 앨범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아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22일 월요일이지만은 장맛비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은 우울해지죠. 예, 우울한 월요일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은 그 비가 언제 그칠까? 그 끝이 언제일까? 사람들은 다소 절망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항상 끝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알건 모르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용기를 잃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페이스북의 친구이기도 한 최병성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합니다. 왜 재팬 일제냐? 일본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페타이어의 선명한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것이 있는 페타이어. 그동안 국내 시멘트 업계가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슬래그 그리고 페타이어 등 일본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일본 쓰레기를 들여와서 시멘트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최 목사가 수입 현장을 찍어 보도하면서 슬래그 수입은 막아냈지만 아직도 엄청난 양의 석탄재와 페타이어가 수입된다고 합니다. 페타이어는 처음에는 일본이 북한으로 보내는 구호물자였는데요. 국내 시멘트 대기업인 쌍용, 동양, 한라 등이 뺏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페타이어 수입 초기에는 공짜였는데요. 일본 쓰레기를 치워주니까 일본으로서는 고마웠지요. 근데 한국의 재벌들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울 정도니까 약삭빠른 일본이 처음에는 공짜였다가 지금은 2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톤당이겠죠. 그래도 시멘트 기업은 비싼 유연탄을 쓰는 것보다 나으니 일본의 온갖 악성 페타이어를 수입해 온다고 합니다. 페타이어 성분의 50%는 중유로 이루어져서 열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 공해는 어떻겠습니까? 웃기는 건 환경부인데요. 페타이어가 통으로 들어오는 것은 피법입니다. 그런데 페타이어를 잘게 잘라서 들어오면 재활용 에너지라고 해서 합법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한 격입니다. 수입되는 페타이어 조각들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뭐가 묻어있는지 전혀 조사도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 나라입니다. 일본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시멘트 공장, 그 시멘트로 만들어진 건물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에서는 나라극장 콘서트가 있었죠. 콘서트 도중 무대에 오른 김용민 P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10만 명이 모인다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말 10만 명 모이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낙곰수 들어봅시다.
부산 주리스테와 앞에서는 국민TV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한숙 조합원이 현장에서 조합원 가입을 받았는데요. 저도 갔습니다. 19명이 가입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숫자 같지만은 서울에 10,000명, 20,000명 올 때도 100명이 채 안 되는 조합원이 가입했을 뿐인데요. 1,000명도 채 안 되는 집회에서 19명이 가입했다면은 좋은 일입니다. 예, 조금 길었죠?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 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네,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조합원 가입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에 이어서 국민TV 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도 창간을 했습니다. news.국민.tv로 접속하시면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은 미약합니다만은 조만간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떤 인터넷 뉴스보다도 더 공정하고 바른 뉴스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라디오에서 출발해서 인터넷 뉴스로 그리고 본격적인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TV 뉴스로 여러분들을 만나 볼 겁니다. 그 길을 앞당기는 일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소설도 있었는데요. 아낌없이 주는 조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 대통령 기록물, 특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를 맞이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지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지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설계한 청와대 운영 전자 프로그램입니다. 이지원은 아주 핵심적인 철학과 도구가 담겨 있는데요. 문서관리카드에는 경로를 알 수 있는 경로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기한부터 최종 결제까지 각 단계에서 첨삭이 되거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지는 흔적이 기록됩니다. 즉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고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났을 때 그것이 최초 기한한 사람은 누구고 그것이 결재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형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삿된 목적,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변경하는 사람들은 이지원에서는 바로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변 보고 이명박이가 절개했던 원세훈으로부터의 독대 보고가 바로 대면 보고입니다. 이런 결제를 통해서 생산되는 종이 문서는 최종 결제자의 생각만 문서에 남게 되는데요. 이지원에서는 그 중간에 개입하는 사람들 모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말라라는 철학이 그 이지원에는 담겨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뭔가 삿된 목적을 갖고 있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지원은 악몽의 프로그램이에요. 자기가 한 행적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명박 정권은 이 지원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다는 위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이 위민은 그야말로 짝퉁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지원은 일단 등록된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이 위민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삭제가 가능했습니다. 참으로 그리워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입니다. 그 청와대의 가치와 업적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거나 혹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지금 국정원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가 새삼 더 가치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IMPT가 쓴 오늘의 칼럼 불법 열람 봉인의 자rop하기 수상한 이명박의 기록물 오늘 첫 칼럼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조선중앙동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파기하고 서버를 유출하고 자료를 몰래 옮겼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전국이 촛불 집회로 들끓던 시기 이런 기사는 모든 언론에 도배됐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꼼수가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몰래 자료를 빼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료 유출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자신의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 봉하마을에서 대통령 기록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차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구했지만 MB 정권의 대통령 기록관은 그 요구를 뭉개버렸었습니다. 그랬던 이명박이 자기는 지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2010년 이명박은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죠.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전용해선 열람 전용 컴퓨터 등 열람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요구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이명박이가 그래서 이명박의 딱 한마디의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시행령을 바꿔버렸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2008년이나 2010년이나 별 차이는 없었지만은요. 바로 이명박은 지가 퇴임하고 나서 지 맘대로 보기 위해서 전용선에다가 열람 장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던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을 보면은 이미 열람에 제공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의 제공을 하지 않고 그 편의 제공이 되지 않아서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지고 갔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슨 불법 유출 온갖 지랄 연병을 떨었던 이명박 퇴임 후에 자신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법 개정 시행령을 바꿔버렸던 겁니다. 당시 온라인 열람에 문제가 됐다면 충분히 봉하마을에 양해를 구하고 조만간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 강귀한 인간이죠. 이명박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자신이 훨씬 많은 대통령 기록물을 남겼다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자신은 기록을 철저히 남긴 대통령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과연 그러느냐? 순 개구라예요. IMPT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2008년부터 2012, 13년까지 이명박 정권이 남긴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요한 청와대 자료가 대부분 없기 때문입니다. MB 정권은 참여정부의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을 바꿔 위민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을 보면 위민 시스템 자료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문서를 주고받은 온나라 시스템의 기록물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의 위민 시스템은 청와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문서 등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물이 단 한 건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자문서가 없으면 종이문서라도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이가 생산한 대통령실 비전자기록물의 문서를 보면 그 숫자 2008년도에 총 65건입니다.
전자문서가 아무리 보편화되었어도 1년에 나오는 종이 문서의 양이 적어도 너무 적죠. 예. 대한민국 정부는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주고받습니다. 정부 문서를 네이버나 다음 메일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온나라 시스템은 참여정부 말기에 시작된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가 없다면 청와대 지시사항이 이 종이 문서로 각 정부 조직에 뿌려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나라 시스템의 자료는 단 하나도 없음.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와대 정무나 민정수석실에서 정부 기관에 보낸 문서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 그렇다면은 전자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종이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문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청와대 정무 그리고 민정 이게 뭡니까? 다 정치적인 일을 하는 부서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도 안 남겼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료 파기한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한번 봉인되면 정당 사유 없이는 해제되거나 함부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홍영포 의원에 따르면요. 지난 3월 26일 노무현 재단 사료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봉화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과 2011년 8월 두 차례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2008년 검찰은 봉화마을에 대통령 기록관 이관한 자료 이외에 자료가 있는지 3개월이나 조사했고 반납한 사본과 보관 중인 대통령 기록물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10월 검찰 입회하에 대통령 지정기록 특수서고에 있던 기록물은 봉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한 사본과 보관 중인 대통령 기록물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빼고 줬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누락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 똑같다고 했던 그 검찰을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조사하고 입회를 했으니까 결국 누락이란 말은 성립이 되지 않은 거죠. 그게 누락돼 있었으면은 검찰이 똑같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대통령 기록관은 이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을 해제한 이유를 이지원 시스템 사본이 구동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이미 사본 이외에 다른 원래 원본 자료가 있는데 굳이 그걸 확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항원 항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 접속했다는 변명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중앙 컴퓨터로 통제되는 시스템에서 그럴 필요 전혀 없죠.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 기록물 봉인이 해제된 시기가 김선진 당시 청와대 메시지 기획관리관 행정관 즉 이명박의 쫄따구를 대통령 기록관장으로 불법 선임한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딱 일치해요. 수상하죠? 수상합니다. 자, 그 수상한 연장선에서 이명박이가 퇴임하기 전인 2013년 2월 4일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정치부장과 인터뷰를 2시간 했습니다. 여기서 이명박이는 자신이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분명히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발을 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명박이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정답이 불법입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르면요.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게 기록물은 3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일반 기록물이 있습니다. 이게 보안 레벨이 말하자면 제일 낮은 겁니다. 두 번째는 비밀 기록물이 있어요. 이게 보안 등급이 2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닙니다. 비밀 기록물은 볼 수는 있대 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기록물입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했던 일들 중에서 참고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에게 공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를 비밀 기록물로 지정해서 합니다. 이거는 이명박이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지정 기록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 기록물이 가장 높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것은 지정 기록물이고 그 아래 단계가 비밀 기록물 그리고 일반 기록물입니다. 이 지정 기록물은 뭐냐?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은 아예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상회담
대화록은 사실 남북 문제에 민감한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밝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최소한 거기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사망하거나 그 훨씬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보통 30년, 10년, 15년 이렇게 날짜를 정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바로 지정 기록물이에요. 이게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겁니다. 이걸 보려면 국회 3분의 2 이상의 그 찬성이 있어야 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명박이가 받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바로 지정 기록물입니다. 국회의 찬성과 혹은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결국 이명박이는 국가 기록물을 함부로 열람했던 거죠. 이거는 범법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건드릴 수가 없었지만은 전직이 된 이상 이것은 고발하면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명박이는요, 자기가 퇴임한 뒤에 박근혜가 아닌 다른 정권으로 바뀌었을 경우를 대비하거나 정권 심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명박이가 어떤 자료를 파기했고, 제가 보기에는 혹은 이 I.M. 피터가 보기에는 민간인 사찰, 촛불 집회, 국정원 기록이라고 봅니다. 어떤 자료를 봉인 해제해서 안 봐야 될 걸 봤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이명박이가 대선 전 대화록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박근혜 후보에게 넘겨줬는지 그 연관관계를 추적한다면 이명박근혜의 연관성을 충분히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숨기고 파기하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또한 진실이 세상 속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은 언젠가 그 진실의 칼날이 범죄의 사슬을 반드시 끊을 것이다 라고 I.M. 피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얘기입니다. 네. 참 조합은 모집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노래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의 수상한 남자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부산 서면에서 가입한 김영철 조합원님 입금하셨다고 연락이 왔네요. 감사드립니다. 돈이 오면은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부산에서 가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저조하네요. 네, 늘상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조하다면은, 섭섭해집니다.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이 더 가입해 주셨네요. 인천 부평구 갈산 이동의 꼼꼼녀님, 저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김포시 양천읍 양곡리의 멋진님, 저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짱 형사님, 저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저번 가입 늘상 고마워하고 있고요. 예. 단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송, 좋은 뉴스로 보답해 드릴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멘트 광고가 많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개 딱 남았는데 이것도 내일 모레까지인데, 자, 시간 비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광고 쇄도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 광고는 다음 카페 서영석 날다 회원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서영석 이사님의 다음 팬카페 서영석 날다입니다. 우리는 국민TV 제가 참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서영석 이사님의 생각과 그 열정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그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카페에서 서영석 날다를 검색하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국민TV를 응원합시다. 우리 팬카페는 국민TV가 성공적인
TV방송 개국을 앞당기는데 마음과 힘을 모을 것입니다. 회원 3,000명을 돌파하면 기념으로 부산 해운대에서 1박 2일 멋진 첫 정모를 개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제가 저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300명 남짓 회원이 있던데요. 3,000명 돌파하려면은 어느 세월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해 주시면은 저를 갖다가 응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 TV를 응원하는 거죠. 다음 카페에서 검색하면 금방 나온다고 하니까요.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촛불 집회에 실제 한 10,000명 모이면 경찰 수사는 1,000명 미만입니다. 경찰 수산 1,000명, 700명. 어버이연합에 할배들이 700명이 모이면 경찰 추산은 수천 명으로 돌변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찰 추산이 얼마나 웃겼으면요. 경찰 추산 대한민국 인구는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촛불 집회에 가면 경찰 추산도 웃기는 것이지만요. 언론들 많이 나옵니다. 특히 KBS, MBC. 욕도 많이 먹죠. 야, 니들 취재해서 보도 나는 거 뭐하러 나오느냐. KBS 기자들 빼라. MBC 기자들 빼라. 조중동 종편 기자들 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냐 라고 항변하시겠죠. 2차 대전 직후 드골이 프랑스에 들어와서 수많은 언론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처형당하면서 항변했죠. 난 아무 일도 안 했다. 드골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압니까? 바로 그것이 죄다. 아무 일도 안 한 것, 바로 그게 죄입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사회의 소금이 되고 사회가 틀린 방향으로 나갈 때 자기의 안위를 바라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될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 입 다물고 있는 것, 취재하고도 나가지 않는 것,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항변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새겨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대화록 실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겨레에서는 수사로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여야는 21일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기 위한 검색 작업을 벌였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22일 오전 재열람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성과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화록이 없다고 아직 100%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여야가 정한 마감 시간이 끝나가면서 점차 실종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아직까지 실종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을 접하는 심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깜짝같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쟁 등 숱한 내후외환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조선왕조 실록을 잘 보존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켰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사료를 멋대로 누설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화록을 찾는 좋은 방법은 참여정부의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구동하는 것이지만 이지원 복원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검색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안도 있지만 정치권의 분위기를 볼 때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은 손을 떼고 검찰이든 특별검사든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해 문서 추가 탐색과 실종갱이 수사를 병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록 실종을 놓고 이해가 가지 않는 미스테리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따위의 말이 나오지만 틀린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세상에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했는지 아니면 이관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는데도 이명박 정부 아래서 문서를 없앴는지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결국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론 대화록이 어딘가 존재하는데도 검색자들의 실력이 없어서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한 철저한 사실 확인 작업입니다.
전자문서의 특성상 문서의 수발에서부터 로그인과 일람기록 등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네. 한겨레 신문 사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참여정부 폐기론이니 이명박 정부 삭제론이니 하는 정치적 기선잡기 싸움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인지를 빨리 수기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 궁금증을 한시바삐 풀어주기 위해서도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지 않기를 바란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 끌지 말고 수사로 깨끗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한겨레 신문의 사설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죠. 오늘도 참는다. 백이성의 노래입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 길들여진 나의 인생 화나도 참는다 슬퍼도 참는다 인생은 그런 거야. 네, 그 사이에 네 분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마야 12킴님, 마야 12킴. 좋습니다.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이동의 GGKK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광주 남구 주월동의 최둘맘 언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발림동의 스피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트위터 친구분이신데요. 두 딸 임수행과 임나현 방금 입금했답니다. 그리고 옛 직장 동료도 곧 가입할 거라고 하네요. 인터넷 뉴스판이 참 좋다면서 처음 보는데 눈물이 난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고맙고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저한테 쪽지를 주셨습니다. news.국민.tv로 접속하시면은 국민TV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수현 나hen 엄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량진 참사에 박원순 시장이 늦게 왔다는 그런 악의적인 찌라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디보다도 빠르게 유족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죠. 박원순 시장은 사고 발생 초기에 이 제한적 개입을 주장하는 공무원들이 반대를 뿌리치고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시공사와 유가족 간의 보상금 협의에도 아주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유족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죠. 결국은 혹시라도 박원순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재선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찌라시들, 그리고 새누리당 패배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수습했느냐, 전부 칭송이 자자하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청문회 때 새누리 의원들로부터도 요걸 왕창 먹으면서 실실 쪼갰기만 했던 해수부 장관 윤진숙이 태안 고교생 실종 현장에 갔는데 15분 만에 달아났다고 합니다. 달아나는 윤진숙이 뒤통수에다 대고 실종해 가지고 간 사람이 야, 대화를 해놓고 가버리면 어떡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했지만은 이렇게 가려면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은 다 뿌리치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본색이죠. 그 본색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바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일부 수구 세력들의 준동인데요. 오늘 한겨레 프리즘은 장군들과의 저녁 식사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신문 김규원 통일외교팀장이 제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장군들과 저녁 식사를 한 일이 있었다. 별이 여럿인 한 장군에게 물었다. 북한과 전쟁을 하면 제압할 수 있습니까? 그 장군은 대뜸 연합전력 말입니까? 독자전력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그러더니 미군과의 연합전력으로는 제압할 수 있지만 한국 독자전력으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게 한국 장군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김규현 통일외교팀장은 또 다른 장군에게 물었대요. 한국이 매년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군사비를 쓰면서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 형설수설 중언부언했겠죠. 결론은 이랬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온 나라입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국가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국민도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개소리야. 국민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국토를 지키겠다는 전통 아직 면면이 살아 있습니다. 군대가 문제예요. 특히 장군들이 문제입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국가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그런 그야말로 군인다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북한보다도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쓰면서도 항상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또다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미루려는 모양입니다. 환수 시기가 2년 반이나 남았고 세 차례 점검 계획이 있는데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환수 시기를 연기하기 위한 논의를 비밀리에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각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죠.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천영우는 바로 이명박 때 외교안보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틴 댐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예정대로 2015년에 전작권을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을 때 미군이 제안한 전환 시기는 2009년이었죠. 2009년이었습니다. 이미 지났어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의견에 따라서 2012년으로 결정됐다가 이것을 이명박이가 또 2015년으로 연기를 했고 이걸 또 박근혜가 연기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두 번이나 깨면서까지 우리의 군사주권을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한국의 국방비나 군사력은 이미 북한을 훨씬 앞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군사지출 자료를 보면요. 2012년 한국 국방예산은 35조 원이 넘습니다. 예, 988억 원인 북한의 33배나 됩니다. 그리고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요. 한국의 무기 수입은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8위인데요. 북한은 29위예요. 근데 세계 8위의 군사력, 무기 수입 세계 2위의 이 나라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 못하는 이유가 미군이 안 도와주면 북한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북한은 엠병할 그야말로 솔방울로 전함을 만들어서 남한의 해군을 격침시키는 그런 신의 군대야 뭐야 도대체. 정부와 군은 남북 간의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무기를 전작권 환수 재논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2월 12일 3차 핵실험은 경량, 다종, 다양화를 등 새로운 핵능력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있는 한국을 핵무기로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자기들은 아웃이에요. 미국이 핵 보복을 한다면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핵무기는 절대 무기이지만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예. 전작권을 가져오지 않으려는 실제 이유는 자신감 부족이라는 것이 바로 김규현 통일외교팀장의 결론입니다. 19세기 말 이후 한국은 스스로 전쟁을 수행한 경험이 없어요. 전투 한번 치르지 못하고 일본의 나라를 넘겼고 미군과 소련군이 해방시켜줬고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군 지휘를 받았습니다. 미군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군발이들의 똥들들의 생각인 모양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강경한 대독일 정책으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조르주 클레망소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너무나 중요해서 장군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보면은 장군들에게는 전쟁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쪽팔리는 현실입니다. 예.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